운동은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식단은 번번이 실패하며 잠은 갈수록 얕아진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탓하셨다면 오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뇌와 몸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 뇌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오늘 좋은 책방에서 소개해 드릴 책은 장애인 저자의 아주 작은 건강 습관의 기술이에요. 이 책은 하버드와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노력하지 않아도 건강이 저절로 굴러가는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법을 담고 있어요. 의지력에 기대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기적의 습관들.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건강 결심이 늘 무너지는 진짜 이유. 여러분, 새해마다 올해는 꼭 10,000보를 걷겠다거나 밀가루를 완전히 끊겠다고 큰 소리 치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왜 일주일만 지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뇌의 항상성이라는 성질 때문이에요.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에요. 마치 에어컨의 온도 조절기 같아요. 설정 온도가 바뀌면 원래대로 돌리려 애쓰죠. 뇌는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바꾸면 비상사태, 몸이 위험해라고 인식해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예전의 편안한 소파 위로 데려다 놓아요. 여기서 잠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위해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나요?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시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자는 뇌가 변화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요.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시스템이 되면요. 그때부터 건강은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노후를 바꾸는 기적의 식사법. 어떻게가 무엇을 이겨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먹을까는 고민하지만요. 어떻게 먹을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화학자 제시 인차우스페는 단호하게 말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3단계 법칙.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무엇에 손이 가세요? 따뜻한 흰쌀밥에 짭조름한 찌개부터 한술 뜨시나요? 그러면 혈당이 로켓처럼 솟구치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 순서를 딱 3단계로 기억해 주세요. 1단계 식이섬유 채소, 브로콜리, 샐러드, 나물 같은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2단계 단백질과 지방,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를 드세요. 3단계 탄수화물, 밥, 빵, 면 같은 전분과 과일, 당분은 맨 마지막이에요.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벽에 일종의 그물망이 생겨요. 이 그물이 나중에 들어오는 설탕이나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죠.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최대 75%나 줄어든대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저녁 메뉴가 생선구이와 된장국, 시금치나물이라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젓가락을 가져가시겠어요? 습관적으로 밥부터 뜨지는 않으셨나요? 아무리 바빠도 빵 한 조각으로 식사를 때우는 행동은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여유가 없다면 견과류 몇 알이나 삶은 계란 하나라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섭취해 보세요. 몸이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조종하는 가짜 맛의 함정 HPF를 아세요? 마트 진열대의 70%가 우리를 살찌우고 병들게 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음식들이라면 믿어지세요? 캔자스 대학교의 테라 파치노 박사는 이런 음식들을 HPF 초과 공식품이라고 불러요.
뇌를 중독시키는 미친 조합. 이 음식들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설계한 중독적인 맛이에요.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 기분 좋아지는 도파민을 뿜어내게 하죠. 베이컨, 소시지, 피자,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감자칩, 프레첼, 팝콘. 문제는 이 보상 중추가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뇌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더 먹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감자칩 봉지에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생각나는 특정 간식이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뇌를 중독시켰기 때문이에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가공식품을 사지 않는 거예요. 신선한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보세요. 향신료와 허브를 듬뿍 써서 새로운 맛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미각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좋아요. 딱 6주만 고생하면 둔해졌던 미각이 살아나요. 나중에는 설탕 가득한 초콜릿보다 싱싱한 당근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네 번째, 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세요. 12시간 공복의 비밀.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프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우리 몸이 진짜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밤새 위장이 쉬지 못해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간 제한 식사법 간헐적 단식. 저자는 복잡한 단식 대신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을 추천해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을 드시는 거죠. 장이 쉬어야 몸의 청소 시스템이 가동돼요. 공복 시간은 유익균이 번성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밤늦게 먹으면 위장이 일하느라 뇌가 깊은 잠을 못 자요. 밤에 섭취한 열량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돼요. 여러분은 어젯밤 몇 시에 마지막 음식을 드셨어요? 밤늦게 무언가 드시고 싶을 때 내 장도 퇴근해야지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속이 편안해야 잠도 잘 오고요. 잘 자야 다음날 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12시간의 공복이에요. 다섯 번째, 근육은 노후의 가장 든든한 연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자산은 통장 잔고보다 근육이에요. 30대가 지나면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시니어층에게 근육은 몸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에요. 라이언 교수는 끼니마다 단백질 30g을 반드시 챙기라고 조언해요. 특히 근육을 키우고 싶은 젊은이보다 노년에 접어드는 분들에게 단백질은 생존과 직결되어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느려 군것질을 막아줘요.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 자체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65세 이상일수록 단백질 섭취가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연구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식탁의 단백질은 무엇이었어요? 퍽퍽한 닭가슴살만 떠올리지 마세요.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좋고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좋아요. 채식을 좋아하신다면 두부나 콩을 듬뿍 드세요. 그것도 귀찮다면 삶은 계란 3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노년의 삶의 질은 근력이 결정하고요. 근력은 여러분이 오늘 먹은 단백질이 결정해요. 여섯 번째, 아침 햇살은 공짜로 받는 최고의 영양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세요? 비몽사몽하며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이제는 커피 대신 햇빛을 찾으세요. 아침 햇살은 우리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모닝콜이에요. 신경과학자
하타르 박사는 아침 햇살이야말로 망가진 생체 리듬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해요. 낮 동안 기분을 좋게 하고 에너지를 줘요.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15시간 뒤에 잠이 잘 오는 호르몬이 예약돼요. 아침에 강한 빛을 쬐은 사람은 밤에 훨씬 일찍 졸음을 느껴요. 여러분의 아침은 얼마나 밝은가요? 햇살 좋은 날엔 15분이면 충분해요. 산책이 어렵다면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쐬거나요. 실내 조명을 아주 밝게 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숙면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결정돼요. 내일부터는 눈 뜨자마자 커튼부터 활짝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7번째, 왜 건강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가끔 건강 관리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건강은 사실 가장 이타적인 일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의 실험이 참 흥미로워요. 병원 화장실에 2가지 안내문을 붙였죠. 손 씻기는 당신이 병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손 씻기는 환자가 병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번째 안내문을 붙였을 때 비누 사용량이 무려 45%나 늘었어요. 인간은 나 자신보다 타인을 보호해야 할 때 훨씬 강력한 동기를 얻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주와 지치지 않고 놀아주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오래도록 여행하기 위해서, 혹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아프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아파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순식간에 바꿀 거예요. 8번째, 실천 팁. 오늘 당장 시작하는 아주 작은 습관 5가지. 책 속의 지혜를 정리해 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딱 1가지만 골라보세요. 식사 순서 바꾸기. 밥 한 술 뜨기 전에 나물이나 샐러드부터 먼저 한 입 드세요. 간식 교체하기. 초콜릿 대신 견과류 한 줌과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챙겨 드세요. 틈새 운동하기. TV 광고 시간에 20초만 해보세요. 아침 햇빛 쬐기. 일어나자마자 창가에서 10분만 햇살을 맞으세요. 12시간 공복 선언.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주방 문을 닫으세요. 장애인 저자는 말해요.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끈질기게 돌아오라고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마신 물 한 잔, 오늘 쬐은 햇빛 15분, 오늘 더 챙겨 먹은 단백질 한 조각이 모여 여러분의 빛나는 100세 인생을 완성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작은 습관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결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격려가 돼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다면요. 주변의 건강 습관, 걱정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챙겨드리는 좋은 책방이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지혜를 담은 책으로 돌아올게요.